도대체 황운하 경찰청장은 무슨 수사를 했던 거냐? 도대체 거기에 이제 김기현 형제 건이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두 분이 조금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2014년 3월에 네.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기현 동생이 김기현이는 알지? 김기현 알지? 그 가가멜처럼 생긴 사람. 김기현을 왜 몰라? 국민의힘. 예.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삼현입니다. 김삼현. 김삼현이 네. 건설업자 김흥태와 30억 어이구. 불법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용역 계약을 왜 맺었냐? 김흥태는요.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과 네. 이제 30억 계약을 네. 맺은 거잖아. 김흥태는 본인이 뭔가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김흥태는 왜 이 30억 계약을 맺었냐면 이 김사면의 형 김기현이가 서울시장이고 힘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이 시행권을 김기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울산시장이니까 울산에서. 울산에서. 그래가지고 30억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죠. 그러니까 이 김흥태라는 사업가는 굉장히 설렐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시행권 받으면 난리 나니까 그렇지. 설렜어. 맞아, 백도 있고 막. 너무 설렜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네. 되게 재밌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쟁자를 김기현이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시행권을 잡을 거 아니야. 김흥태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네. 김기현이가 김흥태의 경쟁 업체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네. 그 경쟁 업체가 시행권을 따게 됐어. 그래서 김흥태는 나가리가 됐어. 그거 엄청 화났겠는데. 엄청 화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흥태가 막 고소하고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더러워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김기현의 형이 등장합니다. 김기현의 형 김기현에도 형이 또 예, 있어요. 김종현. 김종현. 형이 또 있어. 신형을 다. 김종현.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경쟁업체를 도와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는 그 김종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건 또 김종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간에 한 명은 그 형이 그걸 담당하고 한 명은 동생이 그걸 담당하는 거죠. 각각 그쪽에서 각각 그 돈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한 명은 동생한테 백을 쓰는 거고 한 명은 형한테 백을 써가지고 그래 인허가 등의 이제 편의를 제공받거나 또는 시행권을 뭐 확보하거나 또는 시행권을 이쪽을 포기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시행권을 되찾아오거나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이 각각 경쟁사의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김흥태가 열받았지. 김흥태 열받지. 그래서 김사면, 김기현 동생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 예. 그런데 검찰은 이 김흥태를 오히려 별건으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검사가. 별건으로. 별건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만 빨리 말씀드리면 2019년에 김기현, 김사면 형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버립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다는 증거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 억울한 김흥태, 그 김흥태를 검찰이 회유해서 하명수사, 청와대 하명수사에 활용하려 했다는 김흥태의 증언이 있어. 증언. 그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황운하와 관련돼서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그러고 뭐 울산에서 뭐 제일 가깝고 뭐 내가 얘기하면 뭐 다 들어주는 사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황운하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정초를 당선시키기 위해 갖고 당신은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김기현이가 나쁜 놈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30억 약정서 그것도 네가 분양 주기로 해놓고는 선거 때 터잡고 이렇게 해서 저쪽 도움을 준 거 아니냐. 홍천호 시장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물어봤죠. 저보고 그러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마들은 처먹고 늘어졌네 크던가요.
먹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시장 안 될 사람이 시장 먹고 늘어지고 나는 구속대가 있고 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철호나 황운하한테 그 내가 뭐 부탁하니까 뭐 아들 해주더라 해봐야 내가 처벌받을 건 자리가 없잖아요. 해준 황운하가 처벌받을 거니까 니는 나가 사업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목적은 다 그거였죠. 변호사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좀 해갖고 넣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저한테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검사가 협조를 하면은 형량은 자기가 낮춰줄 신들이 이빨 낮춰주고 아니면은 맥스까지가 우리가 렌지다. 검사의 그게 권한이다. 그 저분 말 들어보면은 너가 협조해서 나가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사업해라. 협조 안 하면은 너는 엄청 오래 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웅태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하는 건설업자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무입처 못 갚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갚은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검찰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돈 못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해라. 그것도 이런 영상이 있어. 이런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김웅태한테만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이 아니라 김웅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예. 검찰이. 예. 그리고 김웅태 주변 사람한테 야 김웅태 빨리 고소해라고 사주를 했다는 영상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정보라든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네.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씨가 전화를 하니까 네 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 못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하니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이 김명태 사장님인지 모르는데. 씨하고 말하고 좀 틀린데 지금. 아니 그 통장그래 내에서 갖다 줘요? 그게 아니고 말로는 네. 상가에 투자를 했고 아직 아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죠. 경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김웅태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뭐 검찰에서는 거의 뭐 사기꾼으로 사기로 내 말고도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돈을 빌리고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이 이제 빚이 이마이 많은데 돈은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김웅태가 기소가 됐을 때 같이 고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져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저는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 무섭다 무서워. 고소 사주죠. 와 너무 자 기자님. 너무 끔찍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초대형 게이트를 이제 검찰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준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게 이만한 대형 전국 사건이라 생각을 안 했겠죠. 원래 네. 지역 토착 비리에서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네. 이게 이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조국 사태와 엮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표적으로 했던 과정이었는데 네. 그 이전에 사전 단계가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김응태 씨가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분은 전에도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대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방이라는 예전에 건설 네, 회사가 우방 있습니다. 알죠. 그 네. 회사가 당시에 부도가 나버려요. 본인이 울산 북구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공사가 우방이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빚을 지게 되니까 본인이 그 북구에 있는 울산 북구에 있는 땅들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경쟁 회사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김응태 씨는 어떻게든지 빌린 돈도 많고 하니까 사업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근데 주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기현 시장의 동생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 이 사람 통해서 로비를 하면 된다라고 주변의 지인들이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실제로 김사면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김사면이 계약서 초안을 써서 보냅니다. 이 계약서의 형태는 이제 일반적으로 PM 계약서라고 해서 두루뭉술을 해요. 네. 아파트 사업 전반을 도와주면 내가 30억을 김응태가 이제 이 김사면이라는 김기현 시장 동생이 주겠다라는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써요. 지금 나간 내용이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인데 도대체 어떤 계약인지도 모를 맞습니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김사면 씨는 이만한 대규모 사업을 할 만한 그게 건이 안 됐었어요. 여력이 안 됐어. 예, 당시에 이제 울산의 경찰 분들이나 주변 분들 보면 그냥 형님은 되게 잘 나가는 이제 김기현 판사 출신이었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그들 형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뭐 한량이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김응태 씨가 그 소문을 듣고 네. 김사면을 통해서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을 맺고 딱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거꾸로 상대편 회사가 갑자기 건설 속도가 붙는 거예요. 원래는 인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갈 단지에는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인구수가 초과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파트가 또 들어서면 인구가 더 불어날 거예요. 그렇지. 시에서 이거를 제재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 건설 계획 좀 이상한데 좀 멈춰봐라고 했는데 김응태 경쟁회사 그걸 먹고
이제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바로 그 사건 후에 이제 심의위원회 연락 그걸 풀어줘 버려.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이 일사천리로 가니까 김용태 씨는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용태 씨가 화가 나서 아까 이따 말씀해주겠지만은 2016년도가 됐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자기는 빚을 막 지고 있으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울산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강백신이라고 하는 나름의 유명한 검사분이 울산지검에 있었는데 김용태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토착 비리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김기현 시장 뭐 친인척 관련된 걸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에 방문을 합니다. 김용태 씨가 강백신 검사에게 저 계약서를 제공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로비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이걸 했다. 해서 됐고 실제로 당시에 저희가 검찰이 과연 이거는 김용태 씨 주장 아니야? 그냥 일방의 주장이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검찰청에서 김용태가 강백신을 만났다라는 보고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김기현의 사건을 검찰이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나 그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유야무야가 되고 김용태 씨 입장에서는 경쟁거래처는 계속 잘 나가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다음에 검찰은 안 되나 보다. 경찰에 그러면은 구후고발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울산 지역 경찰도 좀 이상하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되나? 하던 차에 황운하 경찰청이 눈치 없이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송철호는 등장도 안 해. 그만 좀 하세요, 시장님. 조연도 아니야. 강백신 검사는 누군지 아세요? 이름 많이 들었는데 강백신. 그 민주당에서 탄핵했던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치 검사고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검사.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 조금 하자면 저희 뉴스타파를 이제 대선 이제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제 저희를 압수수색하고 저희를 이제 수사를 하셨던 팀장님이 이제 반부패 수사 이후에 강백신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이거는 사감이고 어제 그런 상태에서 김용태 씨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풀려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시공사가 망해버리는 밤에 이제 계속 해야 돼 빚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김기현 동생을 통해 이거 풀어볼래. 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더니 안 되고 훨씬 더 잘 나가. 그래서 처음에 검찰한테 이걸 제보를 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열이 받아서 경찰에다가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지 뭐 지지부진해. 근데 갑자기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사건이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본격 수사를 했는데 재밌는 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했는데 당시에 계약을 실제로 했고 그 계약서를 사인을 할 때 김사면 씨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 김용태라는 이 사업자와 김사면 씨와 이 둘을 중개했던 대리인 2명이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김사면 씨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사인해주고 네가 받아와라. 근데 이게 김사면 씨가 했던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계약서 초안을 김사면 씨가 김용태 씨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건 빼박인 거죠. 김사면 씨가 주도한 계약이었고 30원 내가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중개인을 들여가지고 했고 근데 경찰이 이 중개인을 당연히 수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번에 걸쳐서 윤모 씨와 김모 씨를 불러다가 이 계약이 어떻게 된 거냐. 당시에 김용태랑 김상면이 무슨 관계였냐를 물었는데 4차례에 걸쳐서 김사면 씨가 김기현이 당선이 되면 김기현의 백을 이용해가지고 사업권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 건설사를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허가를 못 받게 하고 이 사업권을 너한테 돌려주겠다라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중간에 대리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경찰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사면만 잡히면 되는 거였거든요.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 사람에게 울산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요. 이게 2018년 3월 2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김사면 씨가 갑자기 잠적을 탑니다. 휴대폰을 해지를 하고 잠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체포영장이 한참 나온 뒤에 3월 27일쯤에 출두를 하는데 경찰청에 나오는데 되게 당시에 지역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이 사람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울산지검을 들렀다 오는 거예요. 왜 검찰청에 가지?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때 되게 기록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까지 막 따라가서 검찰청에 왜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경찰은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서 검찰청을 찍고 경찰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부인을 하다가 다다음 날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사람이 잠적을 했으니까 구속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날 구속영장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단계에서 아니면은 사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왜냐하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잠수를 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영장을 꺾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갔는데 그날 기각이 난 거예요. 기각 사유가 그게 정말로 미스터리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했는데.
뭐야? 아니 그 사법부까지 뭐가 이게 있어? 이 상태에서 울산 경찰청의 수사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네. 와 저기는 뭐냐? 저기는 이제 도주까지 했는데 들어갔다 뭐야? 오더니 풀려나더라라는 게 지역 정가에 돌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수사 협조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아니 잠깐만요. 역경이 자, 있었죠. 이거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로 가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황운하 의원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가 다 제동이 걸리고 심지어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훗날 하명수사 가기 전에 이 수사를 했던 황운하를 향해서 오히려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어떤 힘이 작동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김기현의 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명 수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의 비리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하명 수사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한 김기현의 거죠. 비리를 덮었죠. 네. 검찰이. 근데 김기현의 비리가 덮이는 과정은 하명 수사 본격 착수 이전부터 어떤 힘이 그렇지. 모종의 힘이 작용이 돼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김기현의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네. 예,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너무 이상한 기각인데. 예, 그런데 저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로 생각해요. 모든 수사 실무자들 다 영장이 발부될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석동현이라는 사람이 석동현이 지금 이번에 맨날 나왔는데 어떤- 윤석열 친구. 예, 석동현. 예, 예. 그 석동현과 김기현이 연수원 동기예요. 예. 근데 김기현이 석동현한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긴급 SOS를 쳐요. 네. 변호사로? 네. 네. 그래서 애초에는 그 김사면의 영장 실질 심사 때 참여하기로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석동현이 갑자기 투입됩니다. 오. 네. 그러니까 김사면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김기현이 막 나선 것이고 그 김기현이 이제 석동현이 어떤 영향력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석동현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장에 석동현이 등장해요. 야, 석동현이 또 과정에 등장해. 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어요. 와. 저는 그 모종의 그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 그건 짐작할 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추론을 해볼 만한 중요한 미스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이제 영장 기각 과정 그러니까 근 한 달 동안 도주를 했던 김사면이 구속되지 않았던 사연 중에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원래 변호사가 있었어요. 울산에 그분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인데 손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사면의 변호사. 그렇습니다. 네. 김사면 변호사. 근데 사실 어느 변호사라도 피의자가 한 달 가까이 전화 바꾸고 해지하고 잠수타고 오면은 일정 정도 인정을 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변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요 손모 변호사가 김사면 씨의 의견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실제로 이제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건 맞다. 김흥태와 내가 이제 김기현 형 백을 믿고 사업권 너한테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한 건 맞다. 맞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실제 된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하자라는 취지의 사실상 자백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어디다가? 법원에 제출하게. 법원에 영장 제출했어요? 실질 심사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이 사람을 가둘 만큼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정 정도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제출을 했고 경찰도 당연히 받아봤겠죠. 네. 그래서 그래 김사면이 갑자기 인정을 하네. 김흥태랑 이 계약을 김기현의 백을 믿고 이제 이 사업권을 돌려주겠다는 계약을 했다니 실토를 했어라고 됐는데 실질 심사 당일날 갑자기 변호사 교체가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석동현 변호사랑 교체가 되고 석동현. 그리고 나서 한 달 가까이 도주했던 김상현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죠. 와. 그때 당시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때 영장 전담 부장판사분이 최근에 이제 수원지방법원 3인방 네, 수원지법에 영장 심사하시던 분이 그대로 이제 중앙지법에 와서 중요 사건인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와씨 뭐야 이거 마치 영화 같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 저도 이제 그분의 판사님의 정모 판사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언급이 된 거고 좀 놀랬거든요. 당시에 기각된 게 뭐 100% 우연은 아니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된 장면이었죠. 와, 이 사실을 알고 최근에 구속영장 발부를 지켜봤으면 엄청 쫄리셨겠네. 그래서 굉장히 저분이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구나.
그런 아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했던 구속영장 청구되고 발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해. 예를 들어서 김건희라든지 다 거기서 그렇죠. 네네. 시사받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에 그분이 울산에서 키운 역량을 이제 중앙지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죠. 예, 정모 판사 알고 있죠. 와, 야 이거는 알았으면 진짜 나는 잠 못 잘 뻔했다. 와, 나 진짜 이번에 김건희 나 잠 못 잘 뻔했어. 네.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제 어쨌든 김사면의 구속을 실패했고 수사가 엄청 꺾였는데 당시에 울산 경찰청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형제들에게 계좌를 일부분만 봤는데 계좌 압수수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만 봤는데 동생한테는 그 계약한 이후에 갑자기 김웅태와 이제 로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는 정체불명의 돈이 막 200, 300씩 4,400만 원이 들어오고 형님에게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와요. 그 김사면 씨가 김웅태와 계약한 직후에. 그래서 이 울산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아까 경쟁업체로부터 로비 내지는 다른 곳에서의 이제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울산 경찰청에서는 이 김기현 형제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 추가 수색을 필요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다 모조리 기각이 된 거죠. 아, 그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김기현 관련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황운하 의원님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된 게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바뀐 다음에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명 수사 프레임 바뀌기 전부터 수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건 하명수사 프레임 전이죠.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걸 누가 뭐 고소를 한 거예요? 뭐 고발을 한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그 당시에 여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곽상도가 등장합니다. 곽상도 다 등장한다 진짜. 와, 나 정말. 그 당시 2018년 3월 울산 경찰이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김기현 시장. 그렇죠. 그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홍준표였고, 홍준표. 그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6월달에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부울경 지역에서도 전패가 예상되는 분위기였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다 밀려요. 부산, 울산, 경남조차 다. 그 탄핵 여파로? 그렇죠. 박근혜 탄핵 여파로? 2017년 촛불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 전패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울산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니까 이거를 정치 공세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자유한국 그 당시 이름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울산지검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 정치 공세 일환으로 고발하는데 그때 고발장을 쓰기 위해서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온 사람이 곽상도. 그게 곽상도였고.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 의원님을 향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로 시작이 됐던 건데 그걸 이제 나중에 윤석열이가 하명 수사로 활용을 한 번 더 해먹은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출발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노리고 있었어요. 뭐 하나 걸려들기만 해봐라 했는데 마침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해 준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러니까 너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엮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겠네. 2018년 3월부터 계속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안 엮이는 거예요. 안 엮이면서 계속 가다가 그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이걸 엮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될 것이 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 수사를 덮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했던 김기현의 비리는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그게 돼야죠. 해야 경찰이 그 김기현을 표적으로 엉터리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게 말이 되죠. 그래야 그 수사했던 경찰을 검찰이 도리어 수사를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참 진짜 잘 견디셨네요. 나는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 김기현 쪽 비리를 덮어요, 전부. 아까 이제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수사가 이제 꺾이는 중요한 그 어떤 전기가 된 것도 맞는데 이후에 아까도 조원일 기자 말씀하셨지만 이후에도 이 중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기각을 합니다. 검찰 단위에서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은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은 그 뭐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중요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김기현의 형과 김기현의 동생이 아까 뭐 4천 몇백만 원, 1억 몇백만 원 이런 것을 기업체로부터 받은 정황이 있어요.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형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다른 수사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 김기현의 형제는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2019년에 그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중에 반드시 제가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에 응징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참고 계셔요? 아유, 참. 요거 이제 무죄 나오면 하려고 하려고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송인택이. 예, 그 사람이 이 울산 경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적용해서 이 피의 사실 공표 적용한 그 배경은 고래고기 사건이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지검이 크게 망신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찰에서 피의 사실을 흘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 이러면서 당시 수사했던 사람을 정말 피의 사실 공표로 엮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황후나 엮이기만 해봐라, 걸려들기만 해봐라. 계속 그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그 황운하가 수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의 비리를 다 덮죠. 덮은 다음에 그 뒤에 뭔가 엮어보려고 계속 하는데 잘 안 엮여요. 안 엮이다가 이제 윤석열이 총장이 되고 그러면서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울산 경찰에서 했던 수사 그 수사의 첩보가 경찰청 본청에서 내려온 첩보인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본청한테 울산지검이 또 물어봐요. 그 첩보는 또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 경찰청 본청에서는 그런 첩보를 검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권익위에서 받을 수도 있고 감사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서 그건 청와대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무 정상적인 절차. 정상적인 절차야. 네. 청와대에서 받았다고 한 답변을 듣는 순간부터 거기서 하명 수사로 바꾼 아이디어가 거죠. 딱 떠올랐겠지. 이거 하명 윤석열 이 자식아, 너 그때 거기서 아이디어 번쩍했지, 너 이놈아. 근데 머리는 참 이 좋아. 자식이 나쁜 걸로는 머리 잘 돌아가. 야, 됐다, 이거다. 조국도 엮을 수 있고 문재인 엮을 수 있고 문재인 엮으려면 문재인 친구가 송철호가 또 있었구나. 야, 거기다가 황운하도 했지 너. 어디 한 번에 딱 엮거든요. 윤석열이 진짜 이런 건 머리 돌아가 이 새끼. 그리고 2020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 그 총선에서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까지 연결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때 검찰이 대대적으로 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 부정선거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언론 풀어줬어요. 정말 최악의 사건이네. 최악의 사건. 그런데 당시 총선 결과는 뭐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 당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으로 윤석열 그 참모들, 윤석열 그 일당들이 모여서 그런 그 예상을 하고 우리가 울산 사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이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대권 주자로 대권 주자 뜨는 거죠.